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슈광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공고한 힘을 재확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3월 양국 정상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 공동 대응의 후속 조치라며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해외 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마스크를 해외에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지원한 마스크는 11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미국 내 필요한 현장에 쓰인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하는 전 세계 코로나 발생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8만 명이 넘었습니다. 12일 기준으로는 전 세계 사망자 28만 5천 명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에서는 2만 7천 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라는 공동의 도전 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식 지원 요청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날 두 정상 간의 통화는 미국의 코로나 대처를 위해 한국의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마스크 지원에 앞서 정부는 75만의 분량의 코로나 검사 키트를 미 연방정부에 유상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주에도 각각 50만 회, 10만 회 분량의 한국산 키트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미 마스크 지원에 대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해준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만큼 중요하고 굳건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도 미국의 코로나19 조기 극복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한미 동맹 정신에 기초한 다양한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의료적 대응력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른 회복력을 갖춘 국가로 보고 모범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이후 미국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의 코로나 통제 방식을 주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코로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이 3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하고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였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를 빚은 일부 사람들 때문에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 사태를 빠르게 조치하고 대응하는 과정들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됐더라도 접촉자를 90% 이상 찾아낸다면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접촉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권준우 부본부장은 이번 일에서도 의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고 덕에 밀접하고 밀집한 환경에서의 유행을 일단 찾아내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라며 5월 5일 의료기관에서 빠르게 의심 환자를 신고한 것은 조기 발견 감시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통신 3사의 협조로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에 30분 이상 체류한 명단을 선발해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숨은 방문자들을 찾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도 한국의 빠른 대응을 또 한 번 주목했습니다. 광범위한 검사와 공격적인 접촉자 추적, 공공보건대책, 전면적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한 디지털 기술의 조합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중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도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 학교 수업 재개 계획, 최근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한 유흥시설들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 등을 소개하며 다른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며
검사, 추적, 격리를 입으로 꺼내기는 쉽지만 집행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의 강경한 대응은 그대로 베꼈을 만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소통과 공공간 신뢰도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미국과 영국처럼 대응책 관리가 부실하고 정치화한 곳에선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도 이번 클럽 사태가 한국의 새로운 코로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방역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인해 추가 확산은 적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상화 부문에서도 한국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세계 각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내놓은 전망치인 2.3%보다 떨어졌고 마이너스로 조정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31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세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코로나를 억제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강한 보건체계, 효율적인 정부, 충분한 재정 여력을 지닌 국가가 빠르게 성장세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회복력이 큰 국가로 한국과 독일을 꼽았습니다.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돌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해 빠르게 이겨낼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